2025년 1분기 새해를 시작하는 분기인 만큼 수많은 신작들이 나왔습니다. 이번 1분기 라인업은 몇몇 작품 빼곤 조진 것 같긴 하지만 소수작들은 괜찮은 애들이 꽤 나왔습니다. 약사의 혼잣말은 더 좋아진 퀄리티로 우리의 돈을 즐겁게 해주고 있고요. 지박소년 하나코 2기는 또다시 소녀 팬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나 원래 2기는 미친 듯한 연출로 2분기 최고의 작품 중 하나가 되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한 작품인 백여친 2기가 나왔습니다. 이 작품 여전히 대단합니다. 이번 분기 여전히 수많은 이세계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이세계 시대가 끝이 나는 건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 이세계의 삼행시를 해볼게요. 이세계 작품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나온다. 개새끼. 2025년은 을사년입니다. 60간지 중 42번째 해이며 을은 청색을, 사는 뱀을 뜻하므로 2025년은 푸른 뱀의 해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잘 아냐고요? 구글에 검색해봐. 을사년은 노린 건지 아닌 건진 몰라도 제목에 눈이 가는 작품이 있습니다. 베뱀베 2024년 4분기를 빛냈던 푸른 상자도 여전히 방영 중인데요. 푸른 상자는 Makarosu 8299. オスがメスに結婚して家族になりましょうと伝えることですわ。私は女の子でシオンは男の子じゃない？ってことはいずれ私が卵を産むのかしら。 오케이, 또 여기 감옥을 가고 싶어하는 두 남녀가 있군요. 주인공은 이 세계로 전생한 남자인데요. 주인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마법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솔직히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사실은 주인공이 누나와 피가 안 섞여 있다는 겁니다. 이야,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또 이 레파토리야. 애니에서의 근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근친이 아닙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친족이 아니야. 그리고 이 작품을 보니까 어떤 작품이 자꾸 겹쳐 보이는데요. 여기 누구나 호감을 가지고 누구나 호의를 가지는 엄청난 미소녀가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 어쩐지 여왕벌 냄새가 났었어. 여주인 카와이 모나는 유일하게 자신의 호의를 보이지 않는 쿠로이와 메다카를 함락시키기 위해 팬티도 보여주고 가슴도 보여주고 지라 연병 잘 넘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었는데요. 메다카는 절에서 자라서 개울에 의해 연애 같은 건 멀리하도록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과정 속에서 모나가 메다카를 좋아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애니는 뭔가 좀 잘못난 것 같아요. 애니가 나사가 하나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봐. 이거 뭔 춤이야. 근데 이번 분기 좀 나사가 빠진 듯한 애니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뱀파이어인 주인공은 자신이 일하고 있는 목욕탕 주인의 아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익숙한 똥냄새가 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오해한 게 있습니다. 이 작품에선 비엘이 보이즈 러브가 아닌 블러드 러브 코미디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이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닌 동정이고 18살의 피가 먹고 싶었던 거죠. 실제로 리히토는 따로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습니다. 그런 게이가 아니에요. 그저 피를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이번 분기 최고의 비엘물이네요. 평범한 셀러리맨 츠카사는 요마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천재 쿠노이치인 시즈리와 어쩌다 보니 동거를 시작했고 자신의 목숨을 지켜주긴 하지만 집에선 식충 그 자체였죠. 츠카사 말고도 여러 쿠노이치들이 나오는데 아야메라는 캐릭터가 좀 골 때립니다.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고 마조 특성에다가 남자입니다. 예? Smells like milk. Kind of looks like milkshake. 아리아ちゃんも人事じゃないにゃ。エレメンタルキャットって一種交配できる生き物にゃん。タマちゃんが大きくなって発情期を迎えたら何されるかわかんないにゃ。それがいいじゃないですか。 이 작품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방향성은 확실한 것 같은데. 타마, 早く大きくなってくださいね。そしていつか私の初めてはたくさんニャンニャンしましょうね。 정신병자야? 판타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본 주제일 텐데 늘 그러겠지만 주인공은 평범한 접수원이 아닙니다. 라인하르트가 돌법한 망치를 들고 잔업이 싫어서 자기 스스로 보스를 혼자 토벌하는 그런 배짱이 있는 접수원입니다. 주인공이 존나게 큰 망치 하나만 들고 여러 스킬을 가지고 있는 개사기 마신과 싸우다가 갑자기 뽕을 받고 엄청 세지면서 바로 마신을 죽여버리는데 이렇게 긴박함이 없는 전투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녕 클로버 웍스가 제작한 작품이란 거가 믿기지가 않아요. 클로버 웍스 제작진
제작진들도 주인공처럼 잔업이 시달려서 이런 퀄리티로 나왔는지 의심이 되는 부분인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제작진들이 작품을 더 이해하고자 일부러 잔업을 많이 하며 스케줄을 빡빡하게 만들었다는 큰 그림은 개뿔 그냥 존나게 못 만들었네요. 잔업이라고 하니까 일본 셀러리맨들은 일의 강도가 높다고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치이며 누구나 일탈을 꿈꿔왔을 겁니다. 그래서 현생에 있는 모든 일들을 놔둬버리고 이 세계로 간다는 게 어찌 보면 이런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주기 때문에 이런 게 이 세계 장르가 인기가 많아진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뭐 이해는 하겠는데, 그렇다고 C8 셀러리맨 아저씨들을 이 세계에 보내는 작품이 3개나 나왔습니다. 40 언저리 남의 이 세계 통판 생활. 우리나라에서 판권이 없는 작품이라 넘어가긴 할 텐데 딱 봐도 똥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셀러리맨이 이 세계에 갔더니 사천왕이 된 이야기. 이 작품은 말 그대로 평범한 셀러리맨이 40군의 사천왕이 되는 내용인데 생각보다 볼만합니다. 주인공이 셀러리맨 때 경험으로 제갈량 뺨치는 작전을 세우는 재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르만드란 얘가 なんで52歳の公務員である私富田林健三郎の転生先が乙女ゲーム世界の公爵令嬢なのか 그건 저도 궁금하네요. 뭐 아저씨가 교통사고로 당해 자신의 딸이 빠져있던 여성향 게임에 들어가게 된 이야기인데, 이번 이 세계 중에서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악역 영예를 전생해서 주인공은 나름대로 나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돼서 모두에게 플래그를 세워버리는 상황이 나와요. 이런 상황이 평범하게 재밌습니다. 아저씨와 미소녀의 조합이 어떻게 보면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느낌이 안 들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우리 귀여운 안나를 뭐라고 하는 남자가 있는데 치무라에 있던 안나에게 아저씨가 조언을 하나 해줍니다. 嫌っているように見えるということは彼がアンナを強く意識していることの証ですわ。 예, 뭐 저도 이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이런 상황에 잘 맞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 たとえ世界にサイト以外の男がいなくなったとしてもこいつとだけはありえないわ。たとえ世界がひっくり返ってもお前とだけはありえな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강한 부정이야말로 강한 긍정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커플들을 보게 되지만 이 새끼들은 서로 싸우기만 하는데 어느 순간 살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작중인 두 남녀 또 툭하면 싸우는 그런 사이인데 제 3자가 보면 그냥 사랑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찌됐든 둘은 가정사 때문에 강제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들으면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누가 보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일이 별로 안 일어나니까 보는 겁니다. 씨발. 이런 설정은 꽤 흔한 설정인데 처음에는 싫어했다가 점점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돼서 결국 좋아하게 되는 이 레파토리가 흔하긴 하지만 살짝 뭐랄까 제육볶음 같은 느낌입니다. 여주인공이 악한 애가 상당히 귀엽고 툭하면 화를 내는데 이건 뭐 츤드레도 아니고 츤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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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 등장인물 중에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캐릭터가 있는데 호조 시세이라는 여자입니다. 일단 주인공의 이름이 호조 사이토인데 뭐 좀 알아차리셨나요? 전설의 킬러가 은퇴한 뒤의 내용, 자신의 노래는 킬러들과의 싸움. 이거 뭔가 좀 익숙한 냄새가. 이런 소재는 익숙하지만 재미있는 보장된 소재입니다. 이 작품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배운 기술을 이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카모토와 자신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카모토 동료를 보고 있다면 저의 평범한 일상들이 소중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저라도 이런 이쁜 아내와 그런 아내를 닮은 딸이 있다면 이 일상을 지키기 위해 죽기 살기로 노력했을 것 같긴 합니다. 원작 자체가 액션작화로 유명한 만화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까지 재현은 못한 것 같지만 나름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소재 자체가 자칫하면 엄청 어두워질 수 있는 소재이지만 사카모토 데이즈는 생각보다 가벼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딱히 호불호 없이 가볍게 볼만한 애니인 것 같습니다. 캐릭터들도 매력이 있는데 별의별 기술을 가진 애들이 나옵니다. 초능력자라던가 태극권이랑 치권을 쓰는 태무상 카구라던가 손에 엔진이 달려있는 사람이라던가 여러가지로 매력이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두 작품 제작사가 서로 바뀌어야 해. 그랜치한 바로 딱 알겠죠. 고헨지에서 제작한 오리지널 작품입니다. 고헨지가 제작한 작품들을 보면 제가 느끼는 건데 굉장히 인상적인 구도 장면이나 구토가 나올 것 같은 디테일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호불호가 갈리게 되는 요소이지만 작화 자체는 굉장히 고퀄리티입니다. 이 작품의 설정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어느 날 인간을 지우는 의문의 개체 와일드 헌터가 나타나게 되고 지구상의 인간은 거의 남지 않게 됐죠. 그래도 이 레트라는 로봇 덕분에 전기와 수도는 돌아가서 남은 생존자들은 어찌어찌 숨어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중 등장인물들은 안드발이라는 와일드 헌터에서 유일하게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각각 외형이나 기능도 다르고 이 안드발이 때문에 자신이 삭제되는 거에 면역이 됩니다. 뭐 이렇게 보면 강력한 귀여운 미소녀들이 와일드 헌터와 싸우는 그런 평범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뭔가 다릅니다. 중간중간 요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작품의 아이덴티티인지 몰라도 계속 나와요. 아포칼리스 세계에서 계속 뭘 만드는데 흑백 요리사 아포칼리스 버전은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꾸 가지고 있는 식량이 걱정이라고 하는데 그럼 왜 그 적은 식량 가지고 계속 뭘 쳐 만들어 싸는 実写だったら誰が行くかな。 이젠 C8 하다하다 조개를 먹고 죽어서 이 세계를 갑니다. 그곳은 주인공 나츠코가 좋아하는 애니 멸망하는 이야기라는 작품 속 세계였습니다. 이 제품은 마파의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인데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 속에 전생을 하고 애니메이터라는 직업을 살려서 작품의 스토리를 이어가는 게 참신했어요. 앞으로 닥칠 내용을 알기 때문에 작품 속 주인공들에게 알려주는데 당연히 믿겠습니까? 안 믿지. 저는 주인공의 활약할 때 연출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 애니메이터라는 특징을 굉장히 잘 살린 것 같아요. 뭔가 영감이 탁 떠오를 때의 느낌을 그림으로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뿐인데 이렇게 긴장감 넘치게 연출한 것도 칭찬할 만해요. 그리고 여러 작품들을 패러디한 장면도 많이 나와서 애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 궁금하네요. ナインソルジャーに女は必要ありません。女っていうのはすぐ泣くし弱いし集団になるとおしゃべりだし足手まといだ。 너 혹시 개인이? 俺は中村照明。この春東京から沖縄の学校に転入してきた。 이번에 오키나와에서 연변 청춘 가득한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작품은 평범하게 귀엽습니다. 사토히를 쓰는 히로인이라는 게 귀여움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인공이 좋아하고 있는 히나보다 카나가 더 매력적이게 그려졌습니다. 아 카나 너무 매력있어요. 주인공아 카나가 정실이다 알겠니? 제주도 사토리도 정말 알아듣기 어렵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요. 만약 이 작품이 제주도가 배경이었다면 히나야 여기서 뭐해? 소리엔 아이고 벼락 터져짐신가요 거둬진 육은 모르고 경엔 나 보고 달랑 영해 다 벅도록 저번점들 앉았다 이 새동네 사람들. What the fuck? 귀여운 미소녀가 굴포라는 작품입니다. 귀여운 스윙, 귀여운 몸개그, 귀여운 리액션, 귀여운 옷, 귀여운 미소녀들이 골프를 한다는데 이거 안 볼 이유가 없겠는걸? 생각보다 괜찮은 작품이에요. 골프에 관한 내용이 꽤 자세하게 나와 있고 차콜이 좋아서 무난하게 볼만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캐릭터들이 아주 매력이 넘치는데 솔직히 말해서 골프 때문에 작품을 보는 게 아니라 캐릭터를 보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된 거 아닌가? 오우 쉣! 저기 귀여운 롤리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すみません。俺たち付き合わない。内緒で。 이렇게 애니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한 번도 안 받은 적은 처음입니다. 이 두 남녀가 비밀 사내 연애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커플이 너무나 귀엽습니다. 이 비밀 연애를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요. 복도에 스쳐 지나가도 눈은 마주치지 말 것, 밤에 만날 수 있는 날은 역 3개 떨어져서 만날 것 등등 지켜야 할 게 많습니다. ちゃんと付き合ってんだよな俺ら。 뭐 100명의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보단 저런 노력을 하는 게 더 현실적이게 보이긴 합니다. 역시나 성숙한 두 남녀가 연애를 하니 연애가 건강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라던가 비밀을 하는 이유가 공과 사를 구분하기 위해라던가 그리고 섹스 뭐 초반부터 사귀는 사이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스토리가 점점 지루해갈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건 나중에 나와봐야 아는 거고 스트레스 없는 정말 달달한 애니가 보고 싶다. 적극 추천합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엘프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주인공이 꿈속에서 이 세계를 갔는데 거기서 만난 엘프 마리와 데이트 중 드래곤을 보게 되고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눈 뜨고 보니까 마리와 같이 일본에 와 있었죠. 잠깐만 이거 진짜였어? 딱 기다려. 바로 해본다. 좋댔다 씨발. 존잘남. 이번 분기도 추리 애니가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리물을 좋아하기도 하고 긴 흑발머리 미소녀 로리에다가 의사 복장과 엄청 큰 흰 가운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왜요? 이분 27세라고요. 아무래도 주인공이 의사이다 보니 의학적으로는 고증이 생각보다 잘 되어 있고 성우들의 연기도 좋습니다. 의학적인 이야기다 보니 처음 본 병 같은 것도 나오는데 꽤나 흥미로웠죠.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주인공의 성격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스토리의 흐름이 주인공에게 끌려다닌 것 같은 느낌이 있었고 주인공이 너무 개성도 세고 항상 중심에 있으니까 다른 조연들이 잘 녹아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유치하지 않은 추리물을 보고 싶다. 한 번쯤 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좀 특이합니다. 주제가 낭독이에요. 낭독으로 애니를 만든 건 진짜 처음 본 것 같은데 이 낭독이란 게 자칫하면 정말 지루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화와 연출에 힘을 많이 쓴 게 보입니다. 제작사가 스튜디오 바인드인데 이 제작사의 대표작은 무직정생 그리고
낭독은 지루하지 않다라는 걸 알리려는 듯 엄청난 작화와 연출을 선보이며 온몸 비틀기를 시전하고 있어요. 성우분들의 연기와 제작진이 이 정도라도 해서 설정에 비해 꽤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슴슴하긴 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생각해요. 하지만 낭독에 미치게 된다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スケート絶対やりたかったの。スケートはお姉ちゃんもやめちゃうくらい大変なんだってちゃんと知ってる。私のせいで母さんにいっぱい迷惑かけてるのも知ってる。でもずっとやりたかった。スケートのこと考えると学校での嫌なことも気にならなかった。みんなができないスケートが私にはできるって思えた。でも本当はそれもただの真似。私何にもない。私にも誰かに負けないくらい好きなことがあるって、上手にできることがあるって。私は恥ずかしくないって思いたいの。 이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나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 이야기가 인상 깊게 들릴 겁니다. 넌 그거 하기엔 너무 늦었어. 지금 시작해도 늦을 거야. 어른들은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은 유독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사실 늦었다는 건 자신이 더 잘 압니다. 그걸 알면서도 도전하는 사람에게 저런 말을 하는 거는 가까스를 용기 낸 마음에 못을 박는 거와 같습니다. 메달리스트는 이런 요소를 정말 잘 살려냈습니다. 피겨스케이팅을 하기엔 다소 늦은 나이인 이노리는 자신도 늦었다는 걸 알지만 그녀는 돈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언니를 따라하는 것도 아니라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합니다. 이노리는 앞으로 많은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 겁니다. 늦게 출발한 자신에 대한 불안감, 라이벌, 수많은 연습들, 많은 관전들에 서야 하는 긴장감. 하지만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고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이 찬란히 빛나는 모습을 당당히 보여주죠. 이 작품은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보는 내내 이노이를 진심으로 응원하게 만들었고 저에게 동기부여도 주게 만들었죠. 작화도 물론 좋지만 이 아름다운 스토리텔링을 어떤 일이든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작품을 실제로 살아 숨쉬는 것처럼 만든 제작자분들에게 정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信じて